네, 오늘 저는 중등 검정고시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 경험과 준비해온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토리카 최지혜 집사입니다. 검정고시란 정부에서 정한 정규 교육과정, 초, 중, 고등학교를 이수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두었던 사람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하는 시험 제도입니다.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졸 검정고시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응시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졸업자 내지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홈스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초등 검정고시 합격자가 있을 것이고요. 초등학교 졸업을 한 이후에 중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홈스쿨에 들어오신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중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나와서 홈스쿨을 시작하신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모두 다 포함됩니다. 고시는 연 2회 실시가 됩니다. 4월에서 5월 중에 한 번 보고요. 7, 8월 중에 한 번 봅니다. 매년마다 날짜가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그때그때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응시 과목은 필수 5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도덕, 기술과정, 체육, 음악, 미술 중 선택 1과목 해서 총 6과목을 보게 됩니다. 수학만 20문제가 출제되고요. 수학은 한 문제당 5점 배점입니다. 나머지 모든 과목들은 25문제에 한 문제당 4점씩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 6과목을 보기 때문에 중간에 점심시간이 1시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합격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시 없이 전 과목 응시하여 평균 60점 이상 취득하면 합격입니다. 예전에는 과락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평균 60점 이상을 맞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인 과목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과목은 과락 처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락제도는 이제 폐지되었고, 그래서 과목 점수에 상관없이 평균이 60점만 넘는다면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목 합격을 인정해 주는데요. 불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몇몇 과목에 있어서 60점이 넘는다면 그 과목에 대해서는 합격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재응시할 때에는 합격한 과목은 시험을 보지 않고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만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합격을 하더라도 점수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과목에 대해서는 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재응시를 하셨는데 그 재응시 점수가 오히려 그 전의 점수보다 낮다면 그 두 번째 재응시 점수가 최종 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현장 접수, 온라인 접수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접 가서 원수로 접수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온라인 접수는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인데 또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학생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없다면 또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계좌를 만드시거나 하면서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접수는 현장 접수보다 하루 일찍 마감을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착오가 없으실 것입니다. 네,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릴게요. 응시원서 한 부, 응시원서는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여권을 사용하거나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증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해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신청하고 발급 기간까지 한 또 2주 정도가 소요되니까 접수하기 전에 미리 발급을 받으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은 2매가 필요한데 여권용 사이즈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3개월 이내 촬영하신 사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학력 증명서 한 부가 필요합니다. 이 최종 학력 증명서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초등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에는 초등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그리고 중학교를 좀 다니다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정원 외 관리 증명서,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정고시용 초등학교 졸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검정고시용으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제도의 특성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다는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정고시용 초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증명서들은 다 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접수하러 가실 때 먼저 민원실에 들르셔서 이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에 응시 원서 지원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검정고시의 전반적인 정보이고요. 이 내용들은 사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검정고시 난이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은행 방식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과목당 7, 8문항 정도, 수학은 6문항 정도가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열심히 풀어도 50% 이상은 맞출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검정고시의 취지 자체가 사정이 있어서 자퇴를 했거나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쉬운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홈스쿨 친구들은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 자체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하지만 고득점을 얻으려면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특수한 상황으로 또 만점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려면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 검스타트 홈페이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 강의 유료, 무료 다 존재하고요. 그리고 출제 경향, 학습 포인트,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문제, 답안, 그리고 기출문제 해설 등이 아주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 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친구들의 경우에는 유료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득점을 위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고 시험 본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검정고시의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과과정이 주기가 이렇게 바뀌는데 바뀐 새 교과과정이 적용돼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출문제는 바뀌기 전 교과과정으로 치러졌던 시험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새로 볼 시험 문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목들은 거의 비슷한데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교과과정이 바뀌는 추세가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더 추가되는 것보다는 기존에 배우고 있던 내용들이 삭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추가해서 공부할 내용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는 내가 안 배우는 건데 여기에 있네 하는 문제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연립부등식이라는 단원이 2015 교육과정에서는 삭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연립부등식도 다 배웠기 때문에 검정고시에는 연립부등식이 출제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냥 2015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친구들은 뭐 문제가 없는데 기출문제로 가지고 공부를 할 경우에는 이거 못 보던 문제인데 하는 것들이 좀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교육과정 그 단원명을 참고하시고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기출문제는 문제집을 구입해도 좋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EBS 검스타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푸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세 과목은 주요 과목으로 다 인식하고 계시고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과목은
검정고시를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하고 고등과정 그 이상의 과정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부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지 검정고시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홈스쿨러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과 교재들을 사용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한다면은 검정고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덧붙이자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샬롯 독서나 에세이 글쓰기 위주의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용어나 또는 용법 등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회, 과학, 그리고 선택 과목 도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회 도덕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처음 접해보는 학생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특히 용어나 개념들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출문제를 일단 먼저 풀어보면서 모르는 부분 그리고 생소한 부분들을 좀 찾아서 그 부분을 용어, 개념 정리 이런 것들을 좀 접근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를 위해서 중등과정, 사회 전 과정을 다 공부하기는 사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회 1, 사회 2, 그다음에 역사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 분야를 전체적으로 다 훑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출문제를 풀어본 후에 생소한 부분,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요점 정리, 개념 정리 이런 것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은 우리 홈스쿨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세계관 시리즈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과 과정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전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공부했던 그 내용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문제를 풀 때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원명을 확인하셔서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 내가 공부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찾아서 요점이나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들이고 우리가 또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의존하기보다는 요점 정리 또는 인터넷 강의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계획 중인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정고시는 기초 학력을 검증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이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경쟁해야 하고 또 그 수업들을 잘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공부 이상의 공부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특히 특목고, 과학고나 국제고, 그다음에 예술고등학교 등을 진학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내신 점수가 없기 때문에 검정고시 점수로 내신 산출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만점을 받아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동등한 비교 내신 점수를 환산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양국제고등학교 검정고시 내신 성적 환산표를 제가 첨부해 드릴 텐데요. 중3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내신 성적 산출 환산표를 보면은 6개 과목 평균 점수가 98점 이상에서 100점이 환산 점수 160점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목고에 오는 학생들은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각 중학교에서 거의 내신 1등급을 받고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경쟁력을 갖추려면 검정고시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산 점수 160점을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40점은 면접과 자기소개서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쉬운 시험이라고 소홀히 공부하지 않고 좀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홈스쿨 친구들은 시험에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게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크든지 작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주어진 시험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그 결과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GHSA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안내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